안녕하세요. 혹시 2026년부터 여러분의 학교 성적, 시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그냥 누가 더 많이 외웠나를 겨루는 암기 대회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성적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과제 규칙, 시험과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까지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바뀐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앞으로 나올 모든 변화를 바로 이 영어 수업에 대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목표는요, 영어 시험 점수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는 문법은 정말 잘하는데 말하기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성장을 돕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가가 그냥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정책이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핵심 철학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작은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의미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요, 시험 종류를 구분한다 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우리 영어 수업으로 치면 중간고사랑 말하기 평가가 그냥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제는 활용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 성장을 가장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하나의 도구 상자처럼 유연하게 꺼내 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지필평가, 저건 수행평가, 이렇게 딱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걸 학생들이 가장 잘 보여주려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 이걸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 이게 이번 변화가 추구하는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바로 수행평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입니다. 우선 수행평가가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 핵심은 딱 2가지예요. 모든 평가는 수업 시간 안에 끝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나올 모든 규칙은 바로 이 2가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런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영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영어 에세이 한 편 집에서 멋지게 써오세요. 이런 과제 내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건 수행평가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집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선생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집에서 외우는 게 안 되면 영어 단어 시험은 이제 어떻게 봐요? 아예 안 보는 건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새로운 단어를 쫙 가르쳐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업 시간 안에 시험까지 보는 거죠. 집에서 외워야 한다는 부담은 줄이고 배움과 평가를 수업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정기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과제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알아볼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치르는 중간, 기말고사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논수령이나 서술형 문제의 배점이 전체 점수에서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중을 높였을까요? 단순히 정답 하나만 딱 맞췄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생각의 과정, 그 논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시험으로 치면 문법 문제 정답 고르는 것 뿐만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영어로 쓰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방식에도 정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투명성과 주도성이에요. AI를 썼으면 어떤 도구를 썼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참고자료처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냥 AI가 써준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럼 그 부분은 평가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AI는 내 생각을 도와주는 조수이지 나를 대신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형 시험, 수행평가, AI 규칙까지 좀 복잡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이것,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냥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 걸 넘어서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술형 시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모든 과제를 수업 안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도, AI를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결국 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 과정인 셈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뀐 시험 방식,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낯선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정답만 달달 외우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진짜 실력, 바로 그 생각의 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